안녕하세요, 북리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슈포즈의 아주 기초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별거 없었죠. 그냥 내가 원하는 사진을 던지고 그리고 이쪽에서 색깔들을 끌어와다가 몇 가지 바꿔보고 또 위아래 색깔들의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전체적인 명암을 바꿔보는 요 정도 했는데요. 그 작업을 통해서 나온 파일이 우리에게 친숙한 STL 3D 프린터를 위한 메시 파일, 모델링 파일이 나왔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오늘 출력을 거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3D 프린팅을 위해서는 슬라이서에서 슬라이싱을 해주고 나서 출력해 줄 수 있죠. 그래서 뱀부 스튜디오라고 하는 슬라이서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뱀부 스튜디오 뿐만 아니라 오르카 슬라이서 그리고 크레일티 프린트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기 때문에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크레일티에서 내놓은 크레일티 프린트 같은 경우도 UI는 조금 달라 보이죠? 하지만 전체적인 구조라든지 설정, 항목 이런 것들은 아주 동일합니다. 한번 참고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선 강좌에서 우리는 STL 파일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STL 파일을 이렇게 끌어다가 슬라이서 위에다가 던져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서 위에 던져 놨더니 모델링, 3D 모델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와지죠. 네, 정확하게 입체적인 형태의 모델링이 가져와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두 번째 파일입니다. 여기 스컬 디스크라이브라고 해서 텍스트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얘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슬래싱을 할 때 꼭 설정해 줘야 되는, 꼭 잊지 말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열어서 여기 있는 써 있는 대로 하나씩 설정해 주셔야만 합니다. 만일 여기 있는 것들을 제대로 적용을 시켜주지 않게 되면 슈포지 결과물이 좀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장 첫 번째로는 프로젝트 이름, 제가 스컬이라고 저장했기 때문에 scull.hfp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100% 인필 with layer height 0.08 이렇게 나오죠. 슈포지는 여기에 등고선을 갖다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이어 하이트가 보통 출력할 때 사용하는 0.2mm가 아니라 0.08 혹은 설정에 따라서는 0.04 이렇게 굉장히 얇은 두께로 출력을 해나갑니다. 이 값이 얇으면 얇을수록 슈포지의 결과물이 보다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이 설정은 다음 강좌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0.08과 그리고 베이스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베이스 레이어는 첫 번째 레이어를 베이스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레이어의 두께는 0.16으로 한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네요. 자, 요거를 꼭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서 품질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퀄리티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쓰시는 분은 여기서 레이어 높이와 첫 레이어 높이, 네, first 레이어 거기에 각각 0.08 그리고 방금 전에 이 높이가 굉장히 낮게 설정되면서 팝업창이 떴습니다. 무시하다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조정하려면 프린트 설정 값을 좀 다르게 바꿔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무시하기 하셔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레이어 높이는 얼마였죠? 0.16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 사이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모델링의 가로, 세로 크기를 나타냅니다. 이것도 슈포지에서 조정해 줄 수가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민뎁스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 두께가 0.24.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0.16에다가 0.08을 더하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레이어 깔린 부분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레이어 깔린 부분은 최소고 그리고 맥스는 2mm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두께가 두꺼운 위치까지가 2mm까지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값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TD라고 하는 부분 앞에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 있었죠. 이 TD 값이 맞는 필라멘트를 사용한다 라는 건데 여기 뭐 PETG도 있고 PLA도 있고 막 섞여 있죠. 이거는 사실은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필라멘트의 색깔이 대략 맞으면 그걸 쓰시면 됩니다. 앞으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요 값이 조금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슈포지 결과물은 꽤 괜찮게 나올 수 있어서 한번 이번에는 요 값은 무시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처음에 블랙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브라운 그리고 약간 옅은색 브라운 마지막으로
화이트 이렇게 진행한다 라고 돼 있죠. 요 값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필라멘트가 하나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라멘트 더하기 표시에다가 하나, 둘, 세 개를 눌러서요. 여기에 PLA라고 다 나왔는데 만일 휘포지 작품을 만드는 필라멘트가 뭐 PETG다 그러면 PETG로 선택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부터 검정색, 네, 그 다음에 찐 브라운이었죠. 네, 비슷한 색깔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선택하고 여기에서 약간 옅은 브라운 이 정도 색깔을 할까요? 네, 색깔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흰색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색깔 설정까지 되었다면 이제 슬라이싱을 해주는데요. 아까 하나를 빼먹은 게 있죠. 여기 보시면 100% 인필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강도 부분에서 인필을 100%로 변경을 해주십니다. 네, 이렇게 100%까지 했다면 이제 곧바로 상단 플레이트 슬라이스 클릭하셔서 슬라이싱을 진행합니다. 슬라이싱 할 때 여기 있는 메쉬들이 굉장히 복잡한 슬라이싱 형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인내를 갖고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0.08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빨리 끝나는 편인데 여기 있는 모델링 사이즈가 크고 또 0.04 정도로 했을 때는 저는 한 2-3분 정도까지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거의 한 1분 정도 걸려서 저는 슬라이싱이 마쳤는데요. 슬라이싱 중에 이렇게 뭐 떠있는 영역, 그러니까 서포트를 받쳐야 되는 영역이 있을 것 같다라고 경고가 떴지만 실제로 휴포지에서는 서포트는 필요 없습니다. 네, 서포트가 형성될 만한 그런 구조를 휴포지는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못된 경고인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네, 다 슬라이싱이 됐는데 굉장히 좀 지저분한데 여기 재봉선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있는 걸 클릭을 이렇게 체크를 해제하면 흰색 점박이들은 없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네, 여기에 지금 검정색으로 시작했죠. 지금 현재는 라인 유형으로 보고 있는데 필라멘트로 보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검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7번째 레이어에서 브라운 색깔로 수압 교체를 한다 하는데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 미리 보기가 있죠. 7번째까지 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보조 클릭을 해주거나 보조 클릭이 안 될 때는 펑션 키, 맥에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에 필라멘트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7번째에서는 브라운으로 바꾸라고 했죠. 네, 브라운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이어갑니다. 다음번에는 13번째 옅은 브라운으로 바꿉니다. 13번째 레이어로 가셔서 동일한 방법으로 옅은 브라운, 그리고 마지막이 22번째죠. 네, 22번째로 이렇게 가셔서 마지막으로는 흰색. 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색깔 할당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슬라이싱을 진행해 줍니다. 네, 마찬가지로 한 1분 정도 걸려서 슬라이싱 완료가 되었고요. 앞에서와 같이 서포트 관련 경고가 떴고 19번째에서 무슨 충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위에서 이렇게 한번 가보면요. 네, 뭐가 이상한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 휴포지로 출력을 할 때 제가 놓쳤던 부분인데요. 미리 보기 아니라 준비로 가게 되면 네, 이런 블럭이 하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블럭은 프라임 타워라고 하는 이 블럭의 위치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겹쳐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검정색만 있을 때는 사실 없었는데 그 다음에 색깔을 멀티컬러 해줄 때 생겨났는데 그것을 그대로 슬라이싱을 해버렸던 거죠. 얘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것을 모델링과 조금 떨어뜨려서 겹치지 않게 두면 되긴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델링이 정센터에 있을 때 얘가 어디를 갖다 놔둬도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출력물과 이 프라임 타워가 서로 중첩된 상태에서 출력이 돼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기타로 들어가셔서 기타에 있는 프라임 타워 이 부분의 활성화를 체크를 해제하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 멀티컬러 출력에 있어서는 퍼징 양이 중요하고 또 혼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라임 타워도 배치를 해서 출력을 하지만 슈퍼지에서는 굳이 프라임 타워가 없어도 되겠더라고요. 약간 혼색이 돼서 출력이 된다 하더라도 슈퍼지 자체가 그라데이션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만일 여러분이 오르카 슬라이스를 사용하신다면 기타 메뉴가 아니라 설정에서 다중 재료, 멀티 머티리얼 항목에서 프라임 타워가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를 해제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리얼리티 프린트도 오르카 슬라이서와 동일한데요. 네, 여기는 위치가 여기 아이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여기에서 클릭하고요. 프라임 타워 이네이블을 체크를 해제하시면 똑같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슬라이싱을 해보겠습니다. 네, 완벽하게 슬라이싱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대로 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벤브랩이 아닌 크리얼리티의 K2 플러스를 이용해서 출력을 진행해 주고 있는데요. 6번째 레이어가 끝나고 나서 바로 7번째부터 이렇게 짙은 갈색으로 필라멘트를 교체해서 출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레이어였죠. 그 13번째 레이어에서 바로 옅은 색깔로 바꾼 다음에 다시 출력이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22번째 레이어였죠. 흰색으로 바꿔가면서 출력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진행된 결과를 보시면요, 이와 같습니다. 네, 어떤가요? 와, 멋지죠? 앞에 강좌와 함께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시면 이렇게 멋진 슈퍼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기초 강좌였고요. 앞으로 강좌에서는 이 슈퍼지를 이용해서 보다 컬러풀한 결과물을 얻기 위한 여러가지 기능들, 설정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파보면서 기초를 넘어서 좀 더 다양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슈퍼지 출력 생활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북리지였습니다.